자,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확률과 통계. 8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예. 우리요 8페이지에서요 중요한 내용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서요 선생님이 포인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갈 거예요. 지금 이 학생들 너희들 중에 혹시 확률과 통계 예전에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자. 예, 몇 번 반복했어요? 한 번 반복했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헷갈려요. 뒤에 가면 좀 외워야 될 공식도 많고.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외우고 준비하셔야 돼요. 너무 길다. 그 확률과 통계를 언제 한 거예요? 몇 년 전? 얼마 안 됐어요. 오케이, 중간고사 전에. 자, 그러면 우리요 요거 포인트 잡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이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려고 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던 적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자 이러면은 어떻게? 1, 1, 2, 1, 3, 1, 3, 1 여기 4고 1 여기 4고 3하고 3 더하면 6이고 4하고 6 더하면 10이고 6과 4 더하면 10이어서 10 더해서 20이야. 이런 거 배운 기억 나십니까? 네. 예. 안 배웠니? 배웠니?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네, 안 배웠을 수도 있겠다. 교육과정 개편돼서. 어쨌든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여기선 우리 고등학교 수준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물론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쉬운 문제고 실제 문제는 훨씬 거대하고 복잡하게 나와요. 그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포인트라는 것을 잡아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포인트는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내가요 포인트를요 이런 식으로 그래 P를 지나는 경우와 Q를 지나는 경우 P와 Q를 포인트로 잡아버리게 되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예요? 2가지.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예요? 1가지. 맞나? 미쳤다. 미안해요. A에서 Q를 거쳐 2가지. 2가지에서 B까지 1가지.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뭐가 2번 반복돼? 얘가 2번이나 반복돼 있지. 그래서 반복이 돼 있는 A, P, Q, B 방법수 한 번을 부득이하게 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포인트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지 않고 나쁜 포인트란 얘기야. 반드시 항상요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자,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어떻게 좋냐? 대각선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P라고 하고 얘를 Q라고 해버리게 되면 A에서 P까지 간 후에 B로 가는 방법수, 즉 A, P, B 방법수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를 구할 거예요. 몇 가지예요? 1가지밖에 없지. 여기에는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의 원칙은요 반드시 A에서 B로 갈 때 어떤 포인트든 한 번은 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지나면 나머지 포인트는 지나지 않는 게 좋은 풀인 거야. 그렇게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된다? 포인트를 잡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 자, 우리 환기 웬만큼 된 것 같으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문제는요, 정석이라는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정석책은 문제하고 답은 좋아. 중간에 풀이가 개판이어서 그렇지. 정석책은 이 문제를 자기네가 출제해 놓고요, 포인트를 대각선으로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지저분하게 풀어요. 막 더하고 빼고 난리를 치면서 풀고 있어요. 문제는 좋은데 그 풀이 과정이 개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포인트를 아주 바람직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입체 도형입니다. 요 길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포인트를 대각선 방향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요 녀석과 대각선 관계에 놓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어? 얘하고 얘가 대각선 방향에 놓이지?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대각선 방향에 놓이는 거 맞아요? 맞죠? 그리고 또 요 녀석과 대각선은 얘가 하나 더 있지. 입체다 보니까.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놓였더니 얘네 세 개는 모두 다 서로 대각선 관계에 놓이는 거 맞나?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요 녀석하고 대각선 관계에 놓이는 점은 얘지. 그런데 얘는 기가 막히게도 얘랑 또 포인트 이렇게 대각선 관계에 놓이지? 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 대각선으로 완벽하게 잡혔고요. 혹시 이 포인트를 지나지 않고 B까지 가는 길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검토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길로 가는데 포인트를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건 완벽한 포인트야. 포인트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정석이라는 교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정석이 얼마나 개떡같이 풀어놨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 P, Q, R, S라고 포인트에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입체다 보니 입체를 잘 풀기 위해서요. 예, 최소한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보이는 요 정도 입체에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방법, 매수 요 정도는 계산을 좀 해보고 갈 겁니다. 자, 역시 포인트를 잡아야겠지? 잡습니다. 여기 하나 잡고 대각선인 여기 하나 잡고 두 개가 모두 대각선인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완벽하죠? 그럼 볼까? 요 파란색 첫 번째 1번, 2번, 3번 점이라고 했을 때 1번 점을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자, 2번까지 가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두 가지. 3번 포인트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두 가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6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입체가 되어 있는 육각형 모양의 도형에서는 포인트를 거쳐서 대각선 끝에서 대각선 끝으로 가는 방법의 수가 총 몇 가지이다? 6가지이다. 이건 좀 암기를 하고 지금부터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나는 A에서요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고,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고, A에서 S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어때? 생략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하나를 생략해도 A에서 B까지 나머지 것들이 무난하게 가고 있어. 생략 가능?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나온 4개를 모두 다 그냥 더해주면 돼요. 빼는 거 있다 없다? 없다요. 완벽하다. 자, 그래서 갑니다. 우선 A에서 P까지 가요. 그리고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이거 아까 했던 거지. 몇 가지 경우 나와요? 3가지. 하나, 둘, 셋. 되겠습니까? 예, 3가지 경우 나오네요. 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쓸까?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1가지,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 3가지 라고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자, 이제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자,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Q에서 B까지. 세 가지. 세 가지 되겠죠. 자,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 A에서 R까지 두 가지.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이제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세 가지.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6가지 되겠죠. 자, A에서 S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고 S에서 이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요. 그래서 3, 6, 12, 4 모두 다 더했더니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더라? 10, 22, 25가지. 맞아요? 예. 25가지 경우가 나오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대각선으로 잡는 방법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0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뭘 배운다? 중학교 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순열과 조합을 배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순열 조합을 배웠어. 중학교 때 공식만 안 배웠지. 무식하게 푸는 방법을 배웠지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봤더니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을 맨 앞에 고정하고 2, 3, 3, 2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있지? 1을 맨 앞에 고정하고 1, 3, 3, 1 3을 맨 앞에 고정하고 1, 2, 2, 1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세 자리 숫자가 나왔지. 이거 외에 또 다른 세 자리 숫자 만들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봤더니 얘네들은 모두 다 각각의 것으로 계산이 돼서 총 몇 개가 나온다? 세 자리 숫자의 개수는 6개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1, 2, 3을 가진 집합의 개수인데요. 내가 이 1, 2, 3이라는 녀석의 위치를 바꿔도 집합에서는 전부 다 같은 집합으로 취급되지. 그러므로 얘는 위치가 바뀌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원소가 1, 2, 3이 이 기호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야. 즉 얘는 이렇게 막 적어도 결국에 몇 개다? 한 개다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같은 것을 대상으로 자리를 이렇게 막 바꿨는데 위와 같이 앞에 있는 것 같이 별개의 것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즉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풀이할 때 기본적으로요. 지금부터 우리는 계속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 순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문제마다 일일이 확인해 보고요. 순서가 있다면 와, 이 문제는 순서가 존재하네? 라고 하면 그때 무엇을 가지고 푸는 거냐면 순열로 풀이하는 겁니다. 진짜 순열로 풀이하는 거예요. 반면에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으면 이때는 조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있다 없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5명의 학생이 있어. 2명을 뽑을 거야. 근데 회장을 1명 뽑고 부회장을 1명 뽑을 거야. 이건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예요. A가 회장이 됐다가 B가 부회장이 됐는데 그 다음에 B가 회장이 됐다가 A가 부회장이 되는 건 다른 경우지. 하지만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야, 대표 임원 2명을 뽑아야 되겠어? 라고 회장 부회장 가리지 않고 그냥 2명만 뽑는데 그러면 이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건 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딱 봤더니 자, 우리요 순
순열과 조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문장 두 개는요 통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예. 자, 보도록 하자. 핵심은 이겁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면 우리 이거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반면에 조합은 똑같은데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 이 말만 빠져버리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는 방법의 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법의 수라는 건 결론적으로 무슨 수란 얘기야?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순열, 조합 이 두 개의 문장을 정확하게 3번만 읽으면서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자, 조합 들어갑니다. 시작!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는 방법수. 한 번 더.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는 방법수. 한 번 더.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는 방법수. 자, 보지 않고 외웁니다. 자, 시작! 보지 않고야.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게를 뽑아 알게를 뽑는 방법수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식을 배우게 될 텐데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공식에서 이제 얘를 이 길다란 문장을 아주 짧게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표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가 들어가야 돼? n개, 알개. 이 n과 r이라는 정보가 들어가야겠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5개에서 3개를 뽑는지 10개에서 7개를 뽑는지 이런 거 중요하잖아. n과 r을 포함한 순열의 개념은 우리가 m, p, r이라고 이렇게 써요. n과 r을 좀 앞뒤로 작게 쓰셔야 됩니다. 글씨를. 자, 그리고 조합의 경우에는요 n개의 원소에서 그냥 알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n, c, r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NPR, NCR이라는 요 녀석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다? 한번 볼게요. 그래, 서로 다른 5명의 사람이 있어. 자, 그런데 서로 다른 5명의 사람 중에서 방금 얘기했던 얘기. 자,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으려고 해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요거를 공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O, P, E. 2명을 뽑잖아. 회장 1명, 부회장 1명. 2명을 뽑지. 5명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요. 와우, 한 자리가 회장 자리고 부회장 자리면 우선 회장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5명. 그리고 1명 뽑았으니까 이제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 4명. 이렇게 뽑았지. 이 녀석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어떤 공식이 나왔는데 CP4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10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해서 숫자 몇 개를 곱한다? 4개까지 곱한다 라는 의미예요. 얘는 고로 숫자 5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숫자를 곱한다? 2개의 숫자를 곱한다. 자, 7P4 한번 불러볼까? 시작! 7, 6, 5, 4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엄청 쉽지? 그리고 우리는 얘를 볼 때 뭐라고 읽어줘야 돼? 시작! 서로 다른 7개의 원소에서 4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알겠지? 이게 순열
순열 공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5, 10, 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공식을 적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초반에 만약에 이 문제가 등장했어. 그러면 어떻게 풀라고 보통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2분의 5 곱하기 4라고 푸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을 가르쳐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만약에 대표를 3명을 뽑습니다 라고 하면 중학교 책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6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푸는 거예요 라고 공식으로 가르쳐요. 야, 이게 2명 뽑을 때고 이게 3명 뽑을 때야,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중학교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책 문제는 절대로 4명 뽑을 때, 5명 뽑을 때, 6명 뽑을 때 이런 거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오직 2개와 3개를 조합으로 뽑는 경우만 문제에 나와요. 왜냐면 사실 조합이라는 개념은 순열이라는 개념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 와우! 그냥 뽑는 거?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학에서 조합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순열에서 조합은요, 우선 그 경우의 수에서 조합은 우선 순열을 구해. 그리고 구해놓은 순열에서 순서를 빼버리는 작업을 해. 그래야지 조합이 돼. 훨씬 복잡한 작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요, 얘는 뭐야? 5C3이지? 얘의 원래 순수한 공식의 형태는 이런 중학교 공식이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봐, 여기에 OP2가 있는 거야. 순열이지. 그럼 이제 2명이 나왔네? 보통 야, 2명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할 거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2 곱하기 1이라고 쓰지. 그리고 2 곱하기 1이라고 쓰죠? 그거를 요 밑에다 해주는 거야. 이게 순서였잖아. 그러면 순서가 곱해줘서 순서가 생기면 나눠져 버리면 순서가 없어지겠지. 이해가 안 가지? 안 가지? 예.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 미안해, 너무 복잡한 얘기로 선생님 미리 들어갔어? 근데 뒤에 가서 개념집에 잘 설명돼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요거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예, 조합이라는 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선 5개에서 2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5 곱하기 4 해줘. 그리고 2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 2개가 곱해져 있으면 밑에도 2개 곱하는 건데 항상 분모는 1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 공식을 중학교 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은 어떻게 되나 볼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죠. 밑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지. 요 3이 1 곱한 6을요, 중학교 때 그냥 6분의 라고 공식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4명, 5명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이 내용을 설명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우리 에어컨 조금만 세게 틀어도 될까요? 온도를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합 공식 쓰는 방법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0C4가 나와 있어. 어떻게 풀 거야? 시작! 10, 9, 8, 7 4개를 쭉 적어준 후에 분모에는 어떻게 푼다? 4,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조합 공식이에요. 자, 17C3 있어요. 어떻게 풀 거야? 시작! 17, 16, 15 그리고 분모에는 3, 2, 1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냐면 11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우선요, 순열에 대한 개념을 좀 연습을 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순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순열의 정의는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했지?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맞아요? 자,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라고 우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순열에서 공식을 만들 때는 바로 이 n개의 정보와 r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열 공식은 어떻게 쓴다? 시작! n, p, r 이라고 이렇게 n과 r을 양쪽. 교재 안 갖고 왔어요? 저희 수학하는 거 말고 지금 카페에서 만드는 거 한다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학력 통계는 어제 안 받았나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학력과 통계를 오늘 애들이 앞에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통 교재 남은 거를 수업을 듣겠다고 다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교재를 안 가지고 오신 건가요? 신혜경? 다음부터 그 교재를 들고 와야지 수업을 들어요. 어떻게 해주나? 잠시만요. 정말 미안한데 선생님이 요거 조금 프린트만 좀 해올게요. 죄송해요. 이걸로 프린트가 되나? 우선은 여기다가 할게요. 네. 그리고 2페이지 있고 뒤에 뽑고 있으니까 그 2페이지 쓰고 얘기해요. 선생님 갖다 줄게요. 자,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MPR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순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공식 연습하는 거.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겠다라고 했어요. 딱 보자마자 공식 뭐라고 써야 돼? 시작! 4P3이라고 쓰셔야 되죠. 자, 4P3이라는 순열 공식을 계산하는 방식은 뭐야? 시작! 4 곱하기 3 곱하기 2
4부터 시작해서 일렬로 3개의 숫자를 곱한다면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10명의 학생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시작! 10p4 되겠습니다. 10 불러볼까? 시작!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OWER이라는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시작! 5